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광고 하나 같이 보고 시작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무를 죽이는 컵은 무엇이고, 나무를 살리는 컵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광고의 제목은요, 나무를 죽이는 컵, 나무를 살리는 컵입니다. 우선 이 컵은요, 나무를 죽이는 컵이에요. 종이컵이거든요. 일회용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이니까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컵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이 컵은요, 나무를 살리는 컵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은 아니고 여러 번 쓰는 컵이기 때문이죠. 네, 나무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보고요. 이 광고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 보고 어떤 생각 드나요? 지금 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이 아이의 팔 근육을 보니까 아이 근육 같진 않죠? 심상치가 않아요. 그쵸? 이 아이의 팔은 왜 이렇게 근육질이 되었을까요? 네,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운전을 할 때 난폭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광고의 제목은 난폭 운전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고는요, 난폭 운전을 하는 차 안에 있던 아이가 손잡이를 잡고 버티다 보니까 근육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하지 맙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광고겠지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교과서 252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선 252쪽에 또 광고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뭘 이렇게 많이 시켜?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냉장고에 음식들은 다 어쩔 거니? 다 버릴 거예요. 이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1번과 2번을 봤는데요. 음식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형차 한 대씩, 차가 한 대씩 바닷속에 빠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음식물 쓰레기 경제적 손실 연간 약 20조 원. 마지막 장면입니다.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네, 이런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닷속에 차가 빠진다는 거 어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린다는 거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하나 모아봤더니 연간 약 20조 원이 발생한다.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으로 연간 약 20조 원이나 우리가 버리고 있대요.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요. 중형차 약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 많잖아요. 그쵸? 급식도 그렇고요.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100만 대, 중형차 100만 대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잘못된 음식 문화도 같이 버리면 좋겠죠. 음식물 싸가는 거를 좀 창피하게 여긴다거나 음식물을 조금 남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문화를 바꾸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 광고에서 하는 거겠죠. 네, 우리 25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광고의 제목이 중형차 100만 대를 버렸다 라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 광고를요, 영상으로 한번 보고요.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영상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옵시다. 자기야,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아유,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아유, 냉장고에 음식들은 다 어쩔 거니? 다 버릴 거예요. 여보,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먼저, 한 해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엇과 비교했나요? 네, 중형차랑 비교했죠. 100만 대였어요. 그쵸? 네, 그 다음으로 2번입니다. 자동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중형차를 바닷속에 버리는 모습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번도 볼게요. 광고를 눈에 쉽게 띄게 하려고 광고의 글자와 색깔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 여기 4번 이야기인데요. 우선 글자 크기를 좀 키웠고요. 그 다음에 글자 배경 색깔을 붉게 나타냈죠? 글자의 배경색을 붉게 표시했고요. 그리고요, 크기도 좀 키웠습니다. 그쵸? 글자 크기도 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 크기도 크게 나타냈죠. 여러분들, 이 광고를요, 우리가 지면으로 보았을 때랑 영상으로 보았을 때 느낌이 확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소리까지 같이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우선은요, 그 광고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광고를 보니까 조금 더 실감도 났고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소리를 들으며 광고를 보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주제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용이 더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오래 기억난다는 장점이 있지요. 네, 이 광고도 어울리는 음악을 사용해서요. 이런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던 것 같아요.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광고에서 인상 깊은 사진이나 그림, 글, 소리를 찾아봐요. 그리고 광고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사용한 글씨체, 글씨 크기와 색, 화면 구도와 색감, 반복되는 말 따위를 살펴봐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광고 하나도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생각해 볼 게 정말 많죠. 그쵸? 뭐 글씨체, 글씨 크기, 뭐 색깔, 화면 구도, 색감, 반복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3번입니다. 광고 중형차 100만 대를 버렸다를 다시 보고 광고에 드러난 의도와 표현 특성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광고는 알리려는 내용이나 대상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도록 표현한 거야.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하려면 인상 깊게 표현해야 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광고는요. 이제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오래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인상 깊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 처음 부분에서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그쵸, 여러분들 그 모습 진짜 기억에 많이 남죠? 자동차를 버리는 것과 음식을 버리는 것이 같다고 표현했어. 네,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겁니다. 오래 기억해야 하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 사용했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다 해봤고요. 25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54쪽입니다.
광고를 한번 보고요. 표현이 적절한지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고 먼저 같이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장면부터 같이 볼게요. 무료하고 따분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건강해지려고 아령도 들고 줄넘기도 해보지만 체력이 여전히 바닥일 때 당신의 건강에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즐거운 일상과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줄 단 한 가지, 신바람 자전거. 이런 광고네요. 이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독보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을 인정받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기분 최고, 건강 최고, 기술력 최고, 신바람 자전거가 선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바람 자전거의 광고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요, 먼저 254쪽과 255쪽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254쪽과 255쪽의 문제를 해결해 본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질문을 다 해결해 봤나요? 그러면 254쪽부터 같이 한번 봐요. 첫 번째, 광고와 관련 있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질문을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요. 먼저 무엇을 광고하나요? 네, 여러분들 신바람 자전거 광고하고 있죠? 네, 자전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반복되나요? 선생님이 한번 보니까요. 신바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 일상의 활력소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 있죠. 그쵸? 네, 즐거운 일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 또 해보면 좋을까요? 선생님은요, 질문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하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신바람 자전거는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네, 신바람 자전거는요, 이러한 점에서 좋다고 했는데요. 255쪽을 잠깐 보면은요. 네, 독보적인 디자인,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 이런 면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이 자전거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이런 거에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질문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고 화면을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 광고 화면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요. 이 브랜드, 이 자전거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신바람 자전거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질문 하나 더 만들어 봤나요? 네, 선생님은요, 요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으로 요런 거 한번 해봤어요. 광고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은 없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광고가요, 정말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과장된 표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요, 여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광고는 상품이나 생각을 널리 알리려고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득합니다. 네, 이러한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설득당하면 안 되겠죠.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1에서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고 그 까닭을 말해보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이 말과 또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걸 꼭 살펴보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255쪽으로 넘어가서 이 신바람 자전거 광고는 어떠한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255쪽입니다. 광고 문구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 광고 문구가 4가지가 나와 있죠. 이 4가지의 광고 문구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광고 문구 한번 같이 볼게요.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자전거를 탄다고 누구나 신바람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3개의 문구도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답들 다 했겠죠? 아까 시간을 줬는데, 네, 그러면은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당신의 즐거운 일상과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줄 단 한 가지. 이 표현 어떨까요? 네, 다 괜찮은데요. 이 단 한 가지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게 조금 걸리네요. 그쵸? 요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단 한 가지가 신바람 자전거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도 볼게요. 소비자 만족도 1위. 요거 어때요? 네, 언뜻 보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이런 거 따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언제? 어떤 조사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1위였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된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마지막. 기분 최고, 건강 최고, 기술력 최고, 신바람 자전거가 선사합니다. 이러한 문구인데요. 이 문구는 어떨까요? 네, 여기에서 쓰인 최고라는 표현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기분을 어떻게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거는 약간 애매모호하고요. 건강, 기술력 이런 것들도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255쪽의 아래쪽입니다. 광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면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무조건, 절대로, 최고, 100% 같은 표현은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네, 여러분들 무조건, 절대로, 최고, 100% 이런 말들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다음으로 256쪽입니다. 5번. 광고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알아봅시다. 깃털 책가방이 나오네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깃털 책가방. 이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 초경량 책가방. 교과서를 모두 넣어도 찢어질 염려 없는 튼튼한 재질. 거품 없는 가격과 최고의 품질.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책가방. 맨 듯 안 맨 듯 깃털처럼 가벼운 깃털 책가방. 밑에도 문구가 더 있네요. 책가방을 살 때에는 깃털 책가방을 사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특수한 가공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우수 제품입니다. 깃털 책가방 회사. 이러한 문구가 더 있네요. 257쪽입니다. 여기에도 이 광고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257쪽 한번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무엇을 광고하나요? 네, 깃털 책가방이죠. 이름부터 깃털 책가방인 거 보니까 정말 가볍다. 이걸 광고하고 싶은가 봐요. 그쵸? 네, 그러면 광고 문구 같이 한번 볼게요. 광고 문구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선생님이요.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교과서를 모두 넣어도 찢어질 염려 없는 이러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조금 잘못됐죠. 그쵸? 교과서 정말 많이 넣으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넣으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되었다.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권까지 넣을 수 있다. 몇 킬로그램까지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 표현입니다. 거품 없는 가격과 최고의 품질이라고 했는데요.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고의 품질이라는 말도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그 다음 표현도 한번 볼게요. 맨 듯 안 맨 듯 깃털처럼 가벼운. 네, 이거는요,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맨 듯 안 맨 듯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은요, 소비자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도 적절하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우수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나라로 수출하는지 관련 있는 자세한 정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257쪽 아래쪽입니다. 6번 볼게요. 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옷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요. 일부 품목만 싸게 팔아가지고 실망한 적이 있었대요. 네,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네, 한 가지 먼저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여기다 붙여볼까요? 네, 비판하지 않고 광고를 보면 그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쵸?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항상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광고 내용을 모두 믿고 제품을 구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광고는 상품이 잘 팔리게 하려고 상품 기능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과장 광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상품 기능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를 허위 광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광고,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를 잘 구별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은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58쪽입니다.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